뭐 DCA는 그냥 뭐 매일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루틴처럼 한 9시쯤 되면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. 매일 아침 9시에 비트코인 매수하고. 근데 계속 매수는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? 네. 네, 뭐 이렇게 크게 빠진 이후로 바닥에서 좀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. 제가 고래동 공부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. 저희 카페에다가 글을 네, 조금 올려놨습니다. 아, 이거 보고 더 충격적이더라고요. 이게 숫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에릭 발추나스가 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. 아이비트가 순위는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AUM, 그러니까 수탁 잔고도 되게 많은 편이고 되게 큰 펀드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펀드인데 유일한 마이너스죠. 네, 네. 상위 한 20위권에서 네,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. 8위에 금이 있어요. 네, GLD. GLD가 수익률이 거의 탑급이에요. 64.61%. 엄청나죠?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두 자산인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, 금하고 비트코인의 수익률 격차가 네, 되게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조롱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없고,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일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때 누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뭐 보겠습니까? 비트코인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방송을 볼 리가 없거든요. 이걸 본다는 뜻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. 그러면 아마도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. 정말 단기적으로 다른 애들 다 잘 가는데 비트코인만 빠져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022년이랑도 2022년 상반기 요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모으자.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미 현금이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더 사란 말이냐.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나도 더 사고 싶어. 근데 돈이 없어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? 네,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만들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, 그냥 제가 실제적으로 한 20여 년 사업을 해왔던 거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네이버에다 성정길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. 제 블로그에 쓰긴 했는데, 어, 제가 최근에 곱창집을 오픈을 했어요. 곱창집. 예, 곱창집 사장이 되었습니다. 뭐 이런 글도 썼는데, 작년엔 중국집 됐습니다. 작년에 중국집 했고, 한 8개월 했어요. 8개월 하고, 그러니까 제 다른 사업들하고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, 네, 8개월 하고 접은 다음에, 올해 다시,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, 곱창집을 했습니다. 네, 몽달님도 오셨었죠. 네. 근데 곱창집을 열었는데, 근데 너 왜 이렇게 중국집하고 곱창집 하냐? 뭐, 참고로 제가 하는 사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제일 처음 사업 시작한 게 학원이었어요, 학원. 학원 시작한 게 2010년 10월 10일에 분당에서 시작했거든요.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학원 한지 만으로 15년이 넘었어요. 이제 좀 있으면, 연차로는 한 17년 됐거든요. 학원도 꾸준히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하고 있고, 뭐 고래동 공부도 하고 있고, 그리고 작년엔 중국집도 했었고, 지금은 곱창집도 하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네, 주요 사업들입니다. 뭐 자질구레한 거, 뭐 이렇게 큰 돈 안 되는 건 다 빼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거든요. 이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한 2005년부터 강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학원 강의를 한 게 2005년 정도부터 했거든요. 벌써 한 21년 됐잖아요. 21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들, 겪은 것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사업을 하면 일단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오해를 하시는데, 냉정하게 말해서 100개가 창업을 하면 한 10개 정도는 1년 내에 망합니다. 1년도 못 버텨요. 1년 내로 다 망합니다.
저도 망한 사업들 되게 많아요. 스터디 카페 같은 거 했을 때도 뭐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망했고요. 학원도 망한 학원들 되게 많았고요. 온라인 사업도,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, 온라인 판매업들도 했는데, 네, 망한 거 되게 많습니다. 성공한 사업보다 망한 사업이 더 많아요. 네,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어요. 1년 내에 망한 사업들 되게 많았습니다. 근데 전 시도를 많이 하니까 망하는 사업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업을 했을 때 첫 사업으로 인생을 끝장 보려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사업은 망한다. 이걸 좀 전제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첫 사업은 망한다고 쳤을 때, 그럼 첫 사업에 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곱창집 하나 차리려면 정말 정말 싸게 해도 보증금까지 다 하면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뭐 조금은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5천만 원은 들어가거든요. 물론 인테리어 비용 뭐 한 1, 2천만 원은 없어지고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는 도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런 사업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비추해요. 돈이 최소한으로 드는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첫 사업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1,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증금 빼고 1,000만 원이죠. 어떻게 보면. 보증금도 뭐 한 2, 3천 이내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. 그냥 가급적이면 첫 사업은 온라인 쪽 사업을 좀 해보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우리 뭐 유튜브 하는 거나 고래동 공부 사업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온라인 사업일 수 있죠. 그리고 많은 분들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것도 뭐 온라인 판매업 이런 것도 온라인 사업일 수 있죠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사업을 했을 때 첫 사업을 했을 때 1년 안에 망할 확률은 오프라인 사업은 뭐 한 10%라 그랬잖아요.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한 80%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냥 거의 무조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온라인 사업은. 왜냐면 매출이 아예 안 나요. 그러니까 유튜브 내가 막 처음에 하나 올릴 때 되게 고민해서 막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내가 채널 새로 만들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아무도 안 봅니다. 조회수 한 5 나와요. 내가 내 봐줘 하고 톡방에 올린 그 사람들을 보는 거 조회수 한 5, 10 뭐 이것만 나오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거든요.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서 내가 뭐 이런 뭐 연필, 샤프, 뭐 볼펜 이런 거 팔아봤자 아무도 안 삽니다. 한 개도 안 팔려요. 그 유명한 그 주원규님 있죠. 신사임당님. 신사임당도 매출 1,000만 원 넘는데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매출이 1,000만 원, 매출. 그럼 순이익은 뭐 한 100만 원도 안 되겠죠.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1, 2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버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. 근데 왜 망할 사업을 왜 하라고 하냐? 온라인 사업을 해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가 진짜 많이 돼요. 우리가 고래동 공부도 뭐 유튜브 뭐 저희가 뭐 맨날 홍보하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홍보를 안 하면 누가 무슨 수로 제 상품을 사주겠습니까?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곱창집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. 어찌됐든 얘기를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좋거든요. 네이버 블로그를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.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. 이게 좀 어려우면 뭐 인분류라고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유튜브는 근데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냥 뭐가 됐든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꾸준히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내 채널이 생기는 거죠. 이게 나중에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. 나중에 내가 뭐 부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습니다. 남들보다 한 두 발자국은 앞서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직장인이라서 나는 뭐 부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겸업이 금지돼 있다. 그러신 분들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얘네들 채널부터 키워두세요.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큰 보탬이 되거든요. 응달님도 제가 알기로 처음에 사업할 때 그 페이스북에서 네,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하셨잖아요. 맞죠? 네,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최근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인의 정원 출판사도 그 영향이 좀 컸잖아요. 네,
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채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이 방법 어떠신 것 같아요? 아,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예, 근데, 저렇게 만들어 네, 놓고 구독자를 모으면 네,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예, 근데 솔직히 이게, 생각보다 키우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잘 안 크잖아요, 사실. 그래서 네,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, 블로그가 가장 좀 편합니다. 일단 써보기가. 뭐 사진 몇 개만 올려도 되고, 인스타도, 블로그도 얘네들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은,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게 어떤 주제인가. 내가 뭐, 예를 들어서 육아도 올려보고, 뭐, 먹방도 올려보고, 음식도 올려보고, 뭐, 운동하는 것도 올려보고, 이것저것 올리잖아요.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무언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. 그럼 그쪽으로 좀 방향성을 정하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성을 정하고 하면은, 내가 생각한 방향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열어두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는 독서를 컨텐츠로 해서 막 발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독서로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독서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하나 쓰기도 어렵다. 그런데 내가 운동하는 거 쓰니까 뭐 일주일에 5개는 쓸 수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운동적으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해봐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요 시간이 꽤 길게 걸려요. 적게는 1년,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걸리거든요. 적어도 1년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. 네이버 블로그 하나 쓰는 것도 뭐 키워드 잡고 글쓰기 하고 뭐 요런 거 기본적인 거는 좀 공부해두면 좋거든요. 서점 가면 네이버 블로그만 찾아봐도 뭐 한 20권은 있어요. 그 중에 한 3, 4권만 읽어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. 유튜브도 저는 이렇게 썸네일하고 제목 만들기 이것부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. 한 두세 권만 읽어보셔도 감이 많이 잡힐 것 같아요. 인스타도 마찬가지고, 저는 인스타는 잘 안 하는데 블로그랑 유튜브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유튜브는 게시글 올리는 거랑 네이버 블로그 올리는 거랑 같이 혼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스타에 릴스 올리는 거랑 유튜브 쇼츠 올리는 거랑 또 같이 올리면 되거든요. 그리고 채널을 여러 개 쓰시고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. 하나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올리는 거예요. 그럼 뭐, 의외로 다른 데서 뭐 터질 수도 있죠. 뭐,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인스타 같은 데 썼었는데, 요즘에는 뭐 스레드를 쓰니까 조회수가 더 잘 나오더라. 스레드는 아직까지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덜 발달했거든요. 그래서 초기에 키우기에는 스레드가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.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 올려보는 거죠. 그러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내 사업과 관련된 쪽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. 그냥 구독자만 모아도 되거든요. 저는 뭐 사실 재테크 채널, 자기계발 채널인데 곱창집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도 얘기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팔아주시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마케팅 채널을 먼저 좀 만들어 보시면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도 네, 이게 수원시청역 앞에 제가 차린 곱창집인데 곱창고 플러스 인계점 뭐 이렇게 나왔죠. 사실 여기는 월세가 되게 비싸요. 한 달에 월세만 800만 원이 넘거든요. 관리비랑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 근데 여기는 뭐 인계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인 거리예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채널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데 해야겠죠.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라도 와야 되니까.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채널이 있잖아요. 뭐 인스타를 내가 잘 키울 수 있다. 그러면 애초에 시작부터를 뭐 한 요런 데 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입시 상담 뭐 이렇게 되게 후미지잖아요. 이렇게 후미진 데다가 하면은 월세가 월등히 저렴해지겠죠.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10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같은 평수로 했을 때 여기는 제 생각에 한 2, 300이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쪽에도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. 뭐 포차 같은 거. 한번 검색해 볼게요. 잠시만요.
네, 뭐 예를 들어서 네, 특정 지점을 얘기한 건 아닌데 제 밤에도 이 거리에 어떤 점이 잘 되나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. 그럼 여기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딱 봐도 잘 되게 안 생겼잖아요. 그쵸? 밤 12시, 새벽 1시에 가도 여기 사람들이 꽤 많이 차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 뭐 임대료 얼마나 될까요? 제 생각에 한 150만 원 뭐 될랑 말랑 할 것 같거든요. 그럼 여기 솔직히 인테리어비 뭐 별로 안 들게 생기지 않았나요? 이런 거는, 그러니까 보증금 빼고 한 3천에 150?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그럼 보증금 빼고 한 1,000만 원 이내로 인테리어 하고 내가 만약에 인스타에서 여기를 좀 띄울, 감각 있는 나는 좀 이렇게 인테리어나 감성을 좀 요즘 감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감성을 울려줄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다. 그럼 이게 감성 있게 꾸며놓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탄불로 하거나 포차 느낌 물씬 나게 하거나 요즘엔 되게 웃긴 게 깔끔한 집보다 뭔가 좀 예스럽고 감성이 있으면 5천 원 더 비싸도 거기 가거든요. 인스타 감성이 있으면 또 더 많이 가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더 알짜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 오게 하려면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채널만 만들어도 그게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씩 아껴주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 좀 애매하다 하시면 뭔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먼저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스레드든 유튜브든 이렇게 채널을 먼저 키워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돈을 만약에 모았다. 그럼 그 돈으로 나중에 뭐 투자, 뭐 미국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더 모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부업이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만약에 월급이 500만 원이고 한 달에 지출이 한 400만 원이다. 뭐 보통 한 3, 4인 가족이 이런 집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럼 한 달에 저축액이 10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이 저축을 늘리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월급을 늘리는 거,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하죠. 이 지출은 진짜 줄이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. 요새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알바를 하든, 뭐 대리운전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대리운전이나 뭐 아니면 초등학생, 뭐 수학과외 같은 것도 할 수 있죠. 아니면 행사 촬영 같은 거? 그냥 뭐 찾아보면, 그냥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. 가장 만만한 게 대리운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저희 형님도, 저희 친형도,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했는데,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어요. 그걸로 돈을 많이 모아서, 창업을 했거든요. 인테리어를 아예 차렸거든요.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만 수익을 더 올려도 저축액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행사 촬영 이런 건 거의 주말만 하잖아요. 보통 평일에는 일하니까 내가 부업을 하려면 주말에 해야겠죠. 주말에 행사 촬영이란 게 뭐 돌 촬영, 결혼식 촬영 뭐 이런 거거든요. 처음에는 좀 배우긴 해야 됩니다. 그때 뭐 무급으로 배워도 되죠. 뭐 아니면 10만 원만 보고 받고 배우던가. 이게 좀 어느 정도만 하면 한 건당 한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. 나중에 뭐 집에 가서 뭐 사진 편집까지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고. 그럼 하루에 많이 뛰면은 한 두 건, 세 건 뛸 수 있거든요. 그럼 아니면 이게 좀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 좀 싸게 하면 됩니다. 30만 원. 30만 원으로 하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. 내가 만약에 돌 있는데 촬영을 한다. 30만 원에 해준다고 하면 저라도 하겠어요. 네. 그리고 아니면 뭐 셀프 스튜디오 이런 데서 뭐 바프 촬영 뭐 이런 거 도와주는 거. 30만 원이면 아마 줄을 서서 할 겁니다.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 되니까. 처음엔 싸게 하면 돼요. 처음엔 뭐 5만 원, 10만 원에 하고 나중에 이것도 뭐 인스타에 계속 올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의뢰가 와요. DM이 오고 그걸로 잡으면 되거든요. 그럼 이렇게 부업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만 원을 번다. 그럼 토요일, 일요일 하면 60만 원이잖아요. 그럼 4주니까 2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부업 어떤 거를 하든 물론 내 생활은 없지 않냐. 근데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려면 내 생활은 원래 없어요. 네, 부자분들 원래 내 생활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돈을 많이 모으는 시기에
뭐 워라밸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그냥 환타지라고 생각해요.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고 주말 반납하고 내가 이때까지 돈을 번다 하면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죠. 200만 원. 그럼 저축을 원래 100만 원 했었는데 200만 원을 더 저축하면은 한 달 저축액이 300만 원으로 3배가 늘어납니다.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200만 원을 더 벌면 지출도 늘어날 것 같잖아요. 오히려 반대입니다. 내가 주말에 행사를 촬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 쓰는 날이 대부분 주말이거든요. 그럼 주말에 아무 데도 못 가요. 돈 쓸 일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지출이 오히려 약간 줄어들어요. 뭐 350만 원 이렇게. 그럼 저축액이 오히려 350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죠. 그러면 한 달에 2,000달러씩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? 2,000달러면 비트코인 DCA 해도 한 0.02개씩 매달 모을 수 있으니까 1년이면 뭐 한 0.2개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부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. 두 가지 말씀드렸죠. 첫 번째는 내 채널을 키워야 된다.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스레드든 유튜브든 뭐가 됐든 내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. 나중에 부업이랑 다 연결됩니다. 그리고 부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. 겸업금지, 겸업금지 피해갈 수 있는 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. 뭐 초등학생 과외하는 거, 뭐 이거 겸업금지에 대부분은 안 걸려요. 뭐 회사에서 뭐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보지 않는 한은 뭐 거의 걸릴 일이 없습니다. 뭐 행사 촬영도 마찬가지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웬만하면 걸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시면 됩니다.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.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한 60대 정도 되신다 하면은 도배와 장판을 좀 배워보세요. 도배 장판 잘 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니세요. 전 도배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아니면 60대시고 부부가 다 건강하시면 부부가 같이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인테리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많이 고용해서 했었는데 도배하러 오시는 노부부들이 되게 많았어요. 요즘에 60대는 노부부도 아니지만 도배 장판 같은 거 이거 진짜 돈 많이 되거든요.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여러모로 좀 이득이 많이 되지 않을까. 60대라고 노후 준비를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60대라도. 이걸 생각해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, 60대라도 블로그 하시고요. 나중에, 뭐 이렇게, 뭐라 그래야 되죠? 의뢰를 따오려면, 수주를 하려면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보고 검색하잖아요. 대부분. 내가 만약에 우리 집 도배할 일이 있다.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냥 도배 이렇게 칩니다. 아니면 아까 뭐 저희 곱창집이 인계동인데 인계동에 도배한다. 그럼 인계동 도배 이런 거 치거든요. 이런 거 키워드를 하나하나 따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인계동 도배, 인계동 누수피해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. 이렇게 내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. 내가 집이 수원이다. 그러면 뭐 광교 도배, 인계동 도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 따놓는 거예요. 계속 올려가지고. 그러면 나중에 블로그 통해서 보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. 그럼 수주가 되잖아요.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미 사업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키워보시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죠. 내 노동력만 넣으면 되니까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.